한번 보세요. 혼동. 이제 80회 혼동을 봤어요? 혼동 보셨죠? 거기 보면 첫 번째 뭐라 나왔죠? 광업관, 점유권, 광업관.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 청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여러분요, 거기를 일단 보시고, 우리가 이제 보면, 페이지요? 지금 82페이지죠? 혼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 지금 보면, 각 이런저런 사이트에다 보면, 뭐,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전국 모의고사는 지금은, 의미가 전혀 없어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어야지 봐야 되잖아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뭐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3월달에는 모의고사를 안 봤어요. 사실 이제 가장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것은 5월달 정도부터 보는 것이요. 가장 올바른 것인데요. 일단 뭐 4월달 말에요.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4월 말. 4월 마지막에 수요일 있죠, 수요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있죠?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요.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위를 다 보죠. 전범위를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니죠. 전 과목. 예. 근데 사실 전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려면 문제풀이 강의 있잖아요. 이 문제풀이를 쭉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뭐가 있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이제 막 그 기출문제 특강이 다 끝났거든요. 다른 데는 기출문제 끝났는데 거기는 또 5년분밖에 아니에요. 5년분밖에 아니에요. 요즘 다 모든 데 출판사에 다 5년분 이 정도예요. 작게. 왜냐면 학생들이 책을 많이 본 거 싫어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분을 보는 건 좋은데 5년분에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뭐죠? 푸는 것도 아니고 안 푸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수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은 10년분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다른 데 출제한 게 있거든요. 그 출제한 것하고 기출문제하고 비교하니까 겹치는 것이 없어요. 문제가 그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너무 양이 횟수가 요즘 다 5년분이어가지고 어느 출판사나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것은 7년분이죠. 7년분인데 그나마 좀 이의가 더 있으니까 80문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나머지는 뭐 거의 다 5년분이에요. 그래서 5년분이고 한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이제 5년분인데 58,000 1차 2차 전부 다 58,000원이에요. 그래서 책이 너무 얇으면서 여러 가지로 만들면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출문제 있죠? 그 7년분을 가지고요. 일단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강의를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요. 공고를 하도록. 그래서, 문제는, 수업 시간에 문제를, 기출문제 거기서 200문제를 푸는 것은 무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풀으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문제풀이만 쭉 그렇게 보면서 문제풀이하는 그 연습, 문제는 풀이하는 것은 연습이거든요. 문제풀이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론하고 어떻게 접목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풀이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어줘야지 문제풀이하는 것이 딱 머리에 딱 박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딱 문제풀이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딱 알면은 사실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1차 과목 있잖아요. 학개론하고 그 다음에 공법하고요. 학개론하고 공법은 일요일 날 강의를 특강을 해달라고 생각 중이고요. 공시법은 일단 토요일 날 오후에 민법을 잠깐 정지하고 한 2주나 3주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중개사고 세법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그냥, 왜냐면 야간반들이 수가 만만치 않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주중에만 하기를 약간 무리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는 스케줄 따로 잡아보고요. 일단 학개론하고 공법하고 그다음에 공시는 학개론 공법은 4월 첫째 주 있죠. 여기 공법이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공법 끝나고요. 학개론 한 2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2주 가지고 좀 부족해요. 제가 지금 5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강의했는데 2주간 했는데 정말 빡시거든요. 민법이요. 200문제잖아요.
2형 문제면 하루에 100문제인데, 근데 개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풀 거예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문제를 처음부터까지 풀기가 좀 빡시거든요. 근데 뭐 기출문제니까 앞에만 좀 그렇고 물권법 뒤부터는 스피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하진 않는데, 민법 같은 것은 민법 총칙 부분이 너무 시간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나머지는 뭐 그냥 가니까요. 그래서 첫날은 한 80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나머지는 한 120문제 이렇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충분히 푸는데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지금 좀 양이 많아가지고 7회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요, 한 2번이나 3번 정도를 강의를, 차라리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몇 번 얘기했지만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는 학습이 더 좋은 것이지, 이론을 이렇게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요,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11월 12월 때 얘기했지만, 강의를 혼자 책을 혼자 5번 보는 것보다는요, 그냥 문제집 뭐죠, 강의 한번 듣는 게 훨씬 나아. 강의 한번 듣는 게, 알았죠? 그 다음에 강의를 3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요, 그냥 문제풀이 한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알았죠? 강의를 자꾸 듣는 것보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요, 뭐가 낫냐? 모의고사를 보는 게 훨씬 나아. 왜? 모의고사를 봐야지 내가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보려면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중의사하고 일단 일반 그 뭐죠?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고시하고 좀 다르게 해요. 다른 노랑이 같은 거 보면, 공무원학원 같은 거 보면 한 건물이 다 공무원학원이에요. 그래서 강의실이 뭐 한 10개씩, 10몇 개씩 되죠. 그래서 한 강의실에서 이론만 계속 하지, 1년 내내. 이론만. 한 강의실은요, 계속 오후면 오후, 저녁이면 저녁에 문제풀이를 계속 하죠,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이론 나가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론 종합반 듣고 문제풀이는 또 단가로 또 따로 듣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문제풀이를 뭐 한 군데 듣지 않아요, 공무원들은요. 그럼 여기 학원 거 듣고 저기 학원 듣고 저기 학원 듣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듣죠. 그래도 이제 한번 문제풀이를 들어놓으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하니까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이론 강의를 막 잘 듣진 않죠. 몇 년씩 공부하니까 보통 공무원 1년 공부한 사람 없으니까요. 보통 뭐 3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잘 듣자고 이 사람들은 계속 특강하고 문제풀이만 듣도록 다니죠. 그러니까 뭐 특강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랑진이요. 그러면 학원을 못 올라가요. 왜냐면 같은 층에 있는데 애들이 막 줄을 나래비로 세 있어가지고요, 막 빌빌 꼬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접수하고 막 이럴 때요. 근데 우리 공중사는 어느 곳이나 학원이 2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죠? 강의실에 다 하나씩이기 때문에요. 하나 가지고 다 하려면,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커리가 다 똑같죠.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좀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월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 2년, 3년씩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이론 강의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문제풀이만 계속 듣거든요. 특강만 계속 쫓아다니고 이렇게 듣고, 이론은 안 듣죠. 근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뭘 들어야 돼요? 이론 들으면서 문제풀이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공부하면 1년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알겠죠? 생활하는 것 뿐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기출 문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기출 문제하고 실제 나오는 문제하고 범위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세법이죠, 세법. 세법도 옛날에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 2년 사이에요, 세법 문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려워졌죠, 세법이요. 그 외에는 뭐 중개사 같은 경우는 거의 기출문제에 유형하고 비슷하고, 중개사. 그 다음에 개론도 그렇고요. 개론은 작년은 조금 좀 편하게 나왔죠. 재작년이 좀 어렵게 나왔고요. 그래서 근데 개론은 어렵게 나온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학생들이 어렵다고 그래. 계산 문제가 8개 이상 나오면 어렵다고 그래. 알겠죠? 8개까지 나오면 이 사람들은 참아줄만 하나 봐요. 알겠죠? 근데 8개 넘으면은, 8개는 80점이 2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0점이니까 80점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2개 나와버리면요, 30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70점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개론은 거의 학생들이 이론 문제는 거의 다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계산 문제 거의 다 포기하고 이론 가지고 했는데도 보면 65점 이렇게 70점 맞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론은 거의 맞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개론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기출문제 유형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공법 같은 경우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공법 뭐가 문제냐면 조문이 좀 많이 바뀌죠. 법조문이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바뀌면 좋은 것은 법조문에서 바뀐 데서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바뀐 것이 조금 더 없죠, 지금요. 근데 세법은 좀 있으면 또 계속 바뀌죠. 조금만 것들이. 사실 세법은 많이 바뀌는데, 우리 시험범위하고 막 그렇게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바뀌는 편에 속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는데 7년분이니까요. 좀 강의하는 스케줄이요. 좀 보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강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혼동이요. 혼동을 보면, 혼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월쯤 되면요. 3월달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3월 4월쯤 되면 무조건 문제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학생들 보면 문제집 같은 거 보는 거 좀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 문제집을 7월달에 문제집 풀잖아요. 그럼 뭐 100% 내년에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것은 그런 이미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을요 가지고 특히 기출문제 보면 7회 보지만 4, 이게 280문제잖아요. 280문제 정도의 정답 있죠. 지문하고 정답 정도는 딸딸딸딸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요 65점 만드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를 딸딸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기출문제 한번 쭉 보고 정답 외우고 말아보죠. 정답은 금방 외우잖아요. 몇 문제 안 되니까. 알겠죠? 정답 외우고 말아서 그렇지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뭐가 옳고 뭐가 그리고 이 정도 정도만 알면 여러분 학생한테 100% 지장이 없고 공부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출 문제집을 보는 게.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100번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럼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해설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작년 기출 문제하고 80에서 90%가 동일하다. 이 말을 모두 다 하거든요. 기출 문제 해설을 할 때 보면. 그런데 그걸 믿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거의 안 믿고 희한한 거 어디 있잖아요. 어디 가서 희한하게 막 해놓은 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어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변호사들이 가끔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민법을요. 그래서 강의하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강의를 해도 변호사 하는구나 이런 거 알겠죠? 저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전혀 있잖아요. 전혀 시험이 나온 것하고 전혀 맞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든 것을 자기네 집 동네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판례라든가 이게 머릿속에 전혀 안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서요. 그래서 다른 데서 또 공인 노무사를 강의한 사람이 변호사가 또 강의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내일 이제 가봐야 되는데 공인 노무사를 거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한번 만나본다고 해서 다시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한대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더니 뭐라고 할까요? 시험 보는 거하고 강의한 거하고 다른가 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설명 자체가 전혀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학교겠지? 글만 보니까 학교일 수도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요 전혀 이론하고 부합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왜 그쪽에서 다시 공인노무사를 해달라고 하는지 금방 딱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들어봐도 되냐? 그래 들어봐도 된대요. 그래서 들었는데 금방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합격은 했지만 시험에 맞게끔만 공부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문제풀이가 전혀 안 돼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떤 깊이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지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뭐를 알 수 있냐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맞다 틀리다가 그러니까 이 이론이 자기가 지금 설명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려면 그러면 그 문제의 지문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부합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론 자체의 강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엉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풀이를 무조건 해야 돼요. 공중에서 이건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자격시험은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면 60점 무조건 다 넘어요. 그렇죠?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떨어져요. 자격시험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시험이에요. 공중에서 다 어렵다고 하죠.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드립다 그냥 문제 풀면 돼요. 아시죠? 자요, 우리가 이제 혼동이죠? 혼동은 뭐냐면 혼동이 여기서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렇게 있으면요, 소유권을 먼저 뭐라죠? 점유하죠. 이렇게 이것을 점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요 사용하고 수익하죠. 용익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처분하죠.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점유,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요. 이것이 소유권은요 다 들어있죠. 이것을 뭐란다? 혼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혼일성에서 혼동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혼동은 뭐에 속한다?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사건. 그래서 여기 보면 점유 권능에 뭐가 있다? 유치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으면 이런 봐봐요. 유치권자는 소유권 중에서 점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뭐를 해요?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유치권이 이 안에 들어가면 유치권의 본래적 기능이 소멸하는 거예요. 왜요? 유치권의 본래적 기능은 뭐밖에 못해? 점유. 그런데 소유자가 되면 뭐 할 수 있어? 사용 수익. 그런데 유치권은 사용 수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처분이죠. 그럼 처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분이요? 처분 권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처분 권능 그러면요, 여기서 질권하고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잖아요. 질권하고 저당권 이렇게요. 질권,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저당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당권이 뭐가 되죠? 저당권. 소유자가 됐다? 그럼 저당권은 처분만 하는데 소유자가 되면 뭐까지 해요? 점유하고 사용 수익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은요, 점유하고 사용 수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저당권의 본래적 기능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것을 뭐란다?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몇 가지 안 돼요. 여기 봐.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있죠? 갑이요. 여기 을이요. 1번 저당권이에요.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보면 갑이죠? 갑이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에요.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네 번째는요. 갑이요. 여기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병이 가압류예요. 여기 정이요. 정이 2번 저당권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봐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요. 1번, 2번 저당권이죠.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진단 말이죠. 2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2번 저당권이 소유자가 되고 2번 없어진단 말이죠.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1번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고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요. 2번 저당권이요. 2번이요. 가압류가 있고요. 가압류. 여기요. 2번 저당권이요. 2번 저당권이 있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2번이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자, 구조를 보면 뭐예요? 밑에 누군가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밑에 아무도 없다. 그럼 뭐가 된다? 소멸하죠. 이해 당사자가 있냐 없냐? 알겠죠? 왜 그러냐 봐봐요. 만약 이게 땅이 2억짜리게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2억 빌리고 이 사람이 2억 빌려였어요. 여기가 2억짜리인데요. 그럼 2억짜리가 이 토지가 경매되면 이 사람이 2억 다 가져가죠. 이 사람 2억 손해봐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연히 소유자가 됐어요. 소유자가 된 상태에서 이 땅이 경매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2번이 없어진다 해봐. 그럼요, 이 사람이 그럼 1번이 되죠? 그럼 이 땅 경매되면 2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얼마 받아가요? 2억을 받아가죠. 이 상태가 있으면 얼마 받아가요? 못 받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사람이 없어진다 해봐. 그럼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가요? 2억을 받아가죠.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알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은요, 이 땅을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 빌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 땅을 취득하다 보니까 돈 2억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 여기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만 했으면 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보냐? 자기 밑에 아무도 없으면 무조건 소멸하고,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딱 알면 돼. 지금 혼동은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읽어야죠.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구고 3번이 누군지. 자, 그럼 똑같이 봐봐. 똑같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자, 여기 갑이죠? 갑이요, 여기 을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여기요, 병이요, 저당권자고, 이렇게요. 그럼 여기 이 갑이요, 갑이 있고, 이거 을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요. 그러면 병이 저당권자고요. 그럼 여기 또 똑같아. 여기 또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을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임차인.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뭐다? 저당권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 임차인이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의리 소유자죠? 임차권 없어지죠? 여기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2번은 뭐한다? 없어지죠? 1번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1번이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요. 누가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자가 1번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2번이요. 2번으로 의리 경락인이 돼. 경락이 된다는 말은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 청구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경매가 청구하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 그러니까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니까 결국 누구 혼자만 있다? 임차인 혼자만 있죠? 임차인이 뭐가 있다? 경락을 받았죠? 경락.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죠? 그럼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요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임차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왜? 없는 상태에서 혼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이 있고요. 이렇게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요. 여기 지상권이 있죠? 그럼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이렇게요. 저당권.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병이 저당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여기요.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지상권 없어지죠. 여기는요. 봐봐요. 지상권 위에 지금 누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이 저당권에 뭐가 되어 있다?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잘 봐. 여기 지상권이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아요. 여기는요. 여기 지상권이죠?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저당권이 없어져. 이런요 봐. 뭐가 똑같아요? 매스케임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뒤에 올라가 있고 여기 위에 올라가 있죠. 올라갈 때는 순차적으로 올라가죠. 갑, 을, 병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는 어디서부터? 위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권이 없어지면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더니 둘 다 없어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여기는 보면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죠?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2번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지금?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1번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논리가. 알겠죠? 이게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권이죠? 우리가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권의 위기는 뭐죠? 여기 지금 이거 요역지죠. 요역지가 있고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승역지가 있죠? 승역지 이렇게요. 그럼 여기 통행 지역권이 있잖아요. 이 통행 지역권을 위해서 이 승역지 소유자 을이 갑을 위해서 이 땅을 자기가 포장해 준다고 해서 포장해 주기로 했는데 포장하려니까 포장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위해서? 지역권자를 위해서 포장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땅은요 갑한테 가지라게 해. 갑 너 이 땅 가져 그냥. 그럼 이 땅 주인이 누가 되죠? 갑이 되죠. 그럼 갑은요 우리가 지역권은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하는 게 지역권이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이 땅 너 가져 그랬으니까 이제 이 땅은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러나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소멸하죠. 이것을 뭐란다? 너 가져. 이것을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위기 그러면 지역권이 혼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고 그 다음에 포장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것을 지역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이런 우리가 저당권이죠. 이 갑에 있고 여기 을이요 저당권자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의뢰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이 의뢰저당권은 뭐가 된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아주 그것은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요. 자, 혼동을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요.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180페이지요. 우리가 180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138번 한번 보세요. 물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물권의 소멸은 물권의 전체를 얘기해요. 138번이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써요. 옆줄 긋고요. 지상권, 지역권은 20년 소멸시효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은 20년 소멸시효 이렇게. 자, 2번요.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뭐다? 단독행위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단독행위죠. 물권의 포기는 단독인데 거기다가요. 여기를 이렇게요. 상대방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 이렇게. 상대방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뭐냐? 상대방 있는 경우 제한 물권의 포기예요. 제한 물권의 포기. 제한 물권.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아니, 상대방 없는 경우. 있는가 했죠. 제한 물권 포기했죠. 상대방 없는 경우 뭐가 있어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 이런 말이 중요하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자기 멋대로 소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이요. 지상권 줄고요. 맨 끝에 기간의 만료 줄 것이고 말소 등기 없이 줄고 187조예요.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5번은요.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토지에 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봐요. 갑의 토지의 지상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죠. 지상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또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다 이 말이죠. 2번 저당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139번 봐.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139번 보면 뭐라 나왔죠? 1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여기 봐봐.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인데 2번 저당권에 을이 증여를 받아. 을이 여기는 이게 1번이네. 알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증여받았단 말은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병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요.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여기요. 지상권 위에 지금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뭐다?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여기네 여기가 2번이네. 그러면 어때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했죠.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틀렸죠. 디귿은요.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 줄고 점유권이죠. 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 소유권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이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니을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요. 아무 말도 아니죠. 이것은 그냥 갑이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병이 지상권이죠. 이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란 말이 아니라고. 알겠죠? 을이 1번 지상권, 병이 2번 저당권 이 말이죠. 그럼요. 병 2번이요. 2번이 소유권 취득 2번. 그럼 2번 밑에는 누가 있어 없어? 없죠. 2번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141번 한번 봐봐. 141번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감정평가사 시험이죠.
그러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병이 2번. 알겠죠? 갑이 을이 1번, 병이 2번. 여기죠? 여기가 지금 1번이죠. 그런데 1번이 소유권 치겠다. 아니, 1번이 소유권 치겠다. 2번이 치겠다요? 1번이죠? 여기 1번. 1번, 2번인데 1번 치겠다.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2번요.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그리고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저당권 소멸이죠. 그런데 계약이 무효로 바뀌어있어. 무효.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저당권은 뭐한다? 부활한다. 원인 무효일 바뀌어졌다. 저당권은 부활. 이렇게. 자, 3번은요. 갑의 건물에 을이 1번 저당권이고 병이 2번이죠. 병 여기죠. 여기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병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3번이 소멸하죠. 4번은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그 위에 병이 저당권이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인데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을이. 그러면 을 위에 저당권인데 을이 취득했죠.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5번 갑의 토지에 대한 을의 지상권 위에 병이 1번 저당권, 정이 2번 저당권이죠. 여기 병이 1번 저당권, 정이 2번 저당권이죠.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죠. 1번이. 그러면 1번은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자, 143번 봐봐. 143번 을이 갑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또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런데 갑이요,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을이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했죠.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틀렸죠. 물상 보증인 정소유 토지의 채무자 갑의 채권자 을이 1순위, 채권자 병이 2순위죠. 을이 누구죠? 을이 1번이죠. 1번이 정을 물상 보증을 단독 상속했다. 단독 상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소유권 취득이 되면 소유권 취득.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했죠. 저당권은 뭐가 된다? 1번이죠. 1번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번이 소멸한다? 2번. 써봐. 옆줄 없고. 병이 상속받으면 소멸. 2번이 소멸하고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갑소유 토지를 또 점유네. 점유권은 뭐죠? 점유권이죠. 을이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내 소유권이네. 점유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점유권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요. 채무자 갑소유 토지의 채권자 을이 1순위, 채권자 병이 2순위죠. 그런데요, 병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어. 병이 2순위가 그럼 병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러면 어디까지만 줄거냐? 다시 줄거. 4번 채무자 갑소유 토지의 채권자 을이 1순위, 채권자 병이 2순위 저당권자 거기까지 줄었어요? 자, 줄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을 또는 병이 상속받으면 을 또는 병이 상속받으면 을이나 병이 상속을 받죠. 상속받으면 을 또는 병이 상속받죠. 그러면 뭐죠? 모두 소멸한다. 을이나 병이 상속받으면 1번이고 2번이 필요 없어. 상속을 받으면 채권 채무가 혼동이 돼서 채무자를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을 해. 알겠죠? 채무자를 상속을 받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채무자를 상속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채무자가 아버지고 돈 빌려준 사람이 큰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큰아들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그러니까 상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돈 받을 게 플러스 1억이 있죠. 아버지는 아들한테 돈을 갚을 마이너스 1억이 있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뭐가 돼요? 0이 되죠. 0. 그러니까 마치 돈을 갚은 것과 똑같이 돼. 그럼 돈을 변제하면 어떻게 된다?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채무자를 상속을 하잖아요. 채무자를 1번 저당권이든 2번 저당권이든 채무자를 상속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 상속했단 말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상속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매수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 취득하고 병이 저당권이죠. 을이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을이 지금 1번이죠. 1번이니까 2번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 점유권 보세요. 점유권요 84페이지. 84페이지 여러분 점유권인데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